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400억 기부 할머니를 통해 본 토지 투자법입니다. 부제는 누구나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여기 할머니 사진 보이시죠? 연세가 한 80이 넘으셨나? 제가 좀 이따 연세는 나와 있나 볼게요. 이 건물이,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이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인데 그 뒤에 안 보이는 땅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물론 이 건물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제 그냥 이것도 일종의 건물값이 오른 게 아니고 그 땅의 가격이 오른 거라서, 이 건물로 치면 400억 중에서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다, 이게 제대로 400억 가치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다 헐어야 되니까요. 헐어야 되니까 이제 뭐 건물 가격 자체는 0으로 치죠. 0이 아니라 허는 가격까지 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땅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그 건물이 중간에 들어가고 이제 세를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나중에 부동산은 지금 이제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도 토지 가격이에요. 그게 아파트 가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시겠죠? 지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수준의 아파트들이 강남 한복판에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도 녹순물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람도 안 살아요.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 고려대학교 근처라고 하네요. 이 노부부가 400억 상당의 재산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길거리 과일 장사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다고 하네요.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기부하신다고 하니 그냥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자식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미국에서 두 명이 살고 있는데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이제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기부식 뒤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고려대학교 VIP 병실에서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분 생각은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보통 토지를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기 이제 마련이거든요. 뭐냐면 그냥 내 토지에 엄청 이렇게 큰 건물을, 한 멋있는 건물 이렇게 짓고 싶다, 이런 그런 소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땅을 사다 보면 내가 산 땅에다가 내 이름, 그러니까 내가 지었다는 걸 남길 수 있는 그런 걸 남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이분도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이에요. 10년이니까, 예, 70, 87 정도, 거의 90 가까이 되셨습니다. 60년에 종로가에서 선수레로 과일 가게를 하셨다고 합니다. 76년에 청량리 로터리 인근에 상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때 산 다음에 옆 부동산을 꾸준히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0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가족 사항은 부부에게는 그 20대 때 미국에 가고 정착한 두 아들분이 계시고요. 손자, 손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때 현재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악화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할머니하고만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기부식 장면에서 이제 고려대 염재호 총장이
김영석 할아버지, 이분이 김영석 할아버지시죠? 그분을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느낌이 어땠냐고 얘기하니까 할머니 말씀이 기부를 하고 나니까 기부가 좋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아, 기부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뭐 저도 바람이지만 이런 부분을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칭찬을 하잖아요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람이 제일 기쁜 거는 뭐 돈을 버는 것도 기쁘지만 어떤 사람의 칭찬을 들을 때, 좋은 말을 들을 때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존재라는 게 그렇게 말에 크게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지나가던 아이가 기부 할머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좋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기라 해도 이제 그 뭐 이렇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기지만 한 뭐 이렇게 이제 중고생 이상 되겠죠. 이렇게 칭찬받은 게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기부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작년 또 유방암도 있으신가 봐요. 유방암 치료받고 할아버지가 또 말씀도 못하고 하시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산에 전부든 반이든 기부하면 좋겠다고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손자 손녀도 있고 하는데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 안 했냐니까, 자식에게 절반 주고 절반 기부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빌딩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소원은 빌딩을 세우는 거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는 재산을 불려가는 것도 있는데, 내가가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빌딩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42년 전에 50만 원의 땅을 샀는데 지금 6천만 원 정도 하면 120회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그럼 이제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닌가 생각도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 땅에서는 몇 년 사이에 100배 오른 땅들도 제법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0년 사이에 100배 오른 땅은 뭐 아주 아주 많아요.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화성에서 그때 그 지금 이렇게 범인으로 나오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안이 그 땅 가진 합산 자체가 100억 정도 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살인의 추억 뭐 그때 할 때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이제, 그쪽 땅값이 워낙 그때는 개발도 안 됐었고 헐값이었는데 지금은 화성이 땅값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원이 뭐 몇천원짜리들, 천원에서 5천원 하던 땅들이 천원짜리가 100만원 하면 몇 배인가요? 천원짜리가 10배 하면 만원이고요. 그러니까 한 1000배 정도? 몇천 배가 오른 거예요, 땅값이. 그, 이게 그냥 100배 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는 시절이 좋아서 그렇겠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글쎄, 그러니까 그때 물론 시절이나 이런 것들도 시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땅들이 아주 가능성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10배 오를 수 있는, 뭐 40년 놓고 보면 100배 오를 수 있는 땅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400억이 되었느냐. 처음에 이제 5,400만 원 주고, 이게 보세요. 이제 여기서 아까 위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네요. 제가 죄송해요. 근데 처음에 5,400만 원 주고 살 때 자기 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한 40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해요. 400만 원. 400만 원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한 4천만 원을 빌렸어요. 4천만 원이면 한 뭐 지금 5,400만 원 하면은 4천만 원 빌렸으면 거의 한 70% 정도 이렇게 빌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에서 맥시멈
이렇게 토지 쪽에서는 한 70%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그 은행이나 뭐에 따라서 80%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부족한 게 1,400이잖아요. 거기에서 나머지 자기 돈이 400 있었으니까 은행 돈 자기 돈 400만 원, 은행 돈 4천만 원,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렸어요. 1,000만 원 빌려서 그러면은 자기 돈이 400만 원 없이 5,400만 원짜리 땅을 산 거예요. 이분은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은행 자기 돈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은행 돈과 지인의 돈을 사채까지 빌려 쓴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을 빌려서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본을 빌려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기 신용이 있을 때 그 자본과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크게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과일 장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몇 년 안에 갚았으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1년 안에 갚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장사를 잘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한 5년? 10년? 아니에요. 몇 년을 했냐면 18년 동안 갚았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그걸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신 건 아니에요. 엄청 장사도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 갖고 난 다음에 옆에 건물 팔겠다고 할 때 또 은행 돈을 빌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똑똑하시거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 빚을 내는 걸 엄청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빚을 내면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IMF 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20% 정도로 이율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이런 많은 가정들과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도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강해서 빚을 무서워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사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평생을 사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일하고 나서 은퇴할 나이쯤 되면 거의 이제 생명을 마감해요. 환갑잔치라는 게, 그게 흔해서 있었던 게 아니고 60살까지 사는 게 드물어서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하죠.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돌잔치도 애가 1살 되기가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1살 넘으면 잘 살아가는데 1살 되기 전에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잔치와 이렇게 이제 환갑잔치가 그런 이렇게 희소성에서 있었던 건데, 지금은 60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80, 90까지 살고 좀 이렇게 미래 몇십 년 후에는 뭐 120살까지 120살까지 산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60이 넘었어. 내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벌다가 한 5, 600 벌다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나한테 가진 거는 3억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3억 가지고 내가 한 몇십 년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뭘 하시게 되냐면 자영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영업의 성공률이 10%가 안 된다고 해요. 뭐 길게 놓고 보면 1%가 안 된다 하니까 정말 확률이 없는 게임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을 더 빨리 날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금. 나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연금도 만약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옛날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면 그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금에만 의존하시면 그게 미래가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공단에서 돈 다 그냥 부족하는 시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금메달리스트들을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금메달 따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연금 준다고 했었어요. 엄청 부러웠어요. 그랬는데 지금 120만 원 준다고 하면 부럽나요? 안 부럽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나이만 들어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나라에서 그냥 주는 게 30만 원인가 주고 뭐 기타 이렇게 주면 한 50만 원 이렇게 넘게 혜택을 줘요. 좀 시간 더 지나면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갖고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연금의 보장성이라는 게 시간이 지났었을 때 그만큼 그것만 믿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가나요? 내 자식들은 그냥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들은 못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투자하는 부모가 투자하는 법들을 알아야지 이 자식한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옆으로 새서 얘기가 많았고요. 이게 아드님들이 서운해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데 뭐 서운해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두 아들한테 그래도 해주실 만큼 해줬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집도 하나씩 사주고 했으니까 둘 다 사줬으면 그래도 그것도 합치면 적어도 5억, 5억 정도 미국도 집값이 있으니까 한 10억 정도는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뭐 400억에서 10억 해주시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둘 분 자식분들이 잘 되셨나 봐요. 둘 다 살만하시다고 하고 돈이라는 게 자기가 힘들어 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를 보면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헛되도다 하는 것 중에는 이제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잘 이렇게 물려줘도 그 자식이 현명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돈 많이 물려받아도 1,000억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도박을 하신 거죠. 도박을 하신 건데 도박을 하면 1,000억이 아니라 종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뭐 카지노에서 노시고 이렇게 골프도 아주 잘 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자기가 고생해서 의지가 없이 그냥 생긴 돈은 날리려고 하면 그냥 날린다는 겁니다. 혹시 게임 중에 포카를 한번 쳐보세요. 포카 한번 쳐보시면 내가 100억 방에서 날리든 하든 1,000억 방에서 하든 금액이 많아져도 날리는 시간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금액이 커지면 사람이 작은 방에서 노는 게 아니고 내가 1,000억대가 되면 내가 1,000억에 맞게 놀아요. 리스크가 그만큼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1억이라 하면 내가 1억에 맞게 리스크를 항상 가져가고요. 1,000억이라 하면 1,000억에 맞게 리스크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5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야. 1,000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500억짜리 사업 두 번 망하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렵게 번 사람들은 그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사기도 많이 당했었는데 사기를 지금은 뭐 장담은 못하지만 어지간한 사기는 안 당할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지간한 사기는 다 당해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런 경험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갖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좀 현명해지는 거죠. 안 당할 만큼.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그냥 물려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니다. 잘못하면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참 자기가 나아가기에는 너무 좀 벅찬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사람에 의존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경쟁해야 되는 거는 AI거든요. 인공지능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세돌도 이렇게 못 이길 정도로 바둑 두는 사람 머리는 서울대 과기대 간 사람 머리보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좋은 머리를 가진 그러니까 최고의 머리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머리인 이세돌도 한 판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 그 이후에 아무도 못 이겼어요. 그 이후에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이긴 바둑 게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서는 부모가 어느 정도 자식들한테 그런 걸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좀 다 다르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믿으니까 이제 유태인에도 관심이 많은데 뭐 책 쓴 거에 비하면 유태인들이 왜 성공하는가 뭐 그런 책도 많잖아요. 세계 저기 20 몇 퍼센트를 노벨상을 탔다라든지 세계 경제 그러니까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잘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 탈무드나 이런 것들도 보고 돈에 대한 자세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건 뭐였냐면 2천만 원을 어린 시절에 그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 2천만 원을 이렇게 성년식 할 땐가 주어요. 다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뭐 젊은 나이에도 20억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그 뭐 2천만 원이 별건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2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신용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하고, 그 부분을 알면, 그 사람들이 20억 정도 가진 건 젊은 나이에 한 30대 중반 정도에 그 정도로 가진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2천만 원도 내가 뭐 할 줄 모르고 그냥 투자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써버리면 없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점심 반찬입니다. 나물, 김치, 이게 김치인가요? 잘 안 보여요. 이게 뭐 젓갈 정도 같은데? 이것도 뭐 나물인가요? 예, 고기 같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엄청 소박해요. 400억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먹고 살까? 글쎄,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제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엄청 짠돌이에요. 근데, 빌딩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백억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주인분 연세가 있으신데, 도시락 싸와서 건물 청소를 해요. 자기 건물 청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이해 안 가죠?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자산을 모아가는 시는 분들, 제가 그 분 중에 한 분도 그냥 뭐 그렇게 큰 자산을 제가 기준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데 뭐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시는 전체 자산이 투자 잘 하세요. 잘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레슨 뭐 이렇게 이제 탁구 레슨 받으실 때 보면 얼마 안 해요. 탁구 레슨 1인당 7만 5천 원인데 애 시키면서 같이 받아요. 근데 뭐냐면 자기는 딸하고만 같이 치겠다고 해서 공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안 들게끔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예, 저기 돈 이렇게 이제 전 투자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데 절대 화려하게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싼 것들 엄청 싼 것들 먹어요. 근데 글쎄 이제 뭐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이제 가정주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보면 이제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잘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빵하고 커피하고 그런 가격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날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엄청 어려워하세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돈들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나중에 애들 학교 다닐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학교 다닐 때 짜장면도 하나 이렇게 못 사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짜장면도 못 사준, 애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준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담으로 이제 이쪽에서 얘기 나오는데, 고려대 선택한 이유에는 아들이 고대 나왔는데 토목공학과 79학번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6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언니하고 본인만 학교를 못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분 나이에 400억 가지신 분들이 뭐 얼마나 되실까요? 기업 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대기업 나오신 분들 이분만큼 400억 가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역시 부자가 되는 거는 그렇게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도 단순해요. 이분이 했던 것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분은 자기 돈도 많지 않았어요. 자기 돈이 땅 살 때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5,400만원짜리에서 400만원 가지고 샀죠? 내가 10분의 1이 안 된 거예요. 10분의 1이면 540만원이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샀는데 은행 돈을 나머지를 90% 이상을 은행에서 4천만원 빌리고 개인한테 1,000만원도 빌렸어요. 개인한테 1,000만원 빌리기 쉽지 않은데 빌리셨어요. 근데 장사 원금에서 장사도 잘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18년 동안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 조금 그때 이제 여유 있으셨겠죠. 그 건물 또 팔겠다고 할 때 또 은행 돈 빌려서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제 새 들어온 사람 보증금 합하고 해서 또 샀다 이런 식인데 본인 돈으로 사업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걸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저도 이제 블로그 쪽에서는 제가 이제 제주도 토지 쪽에서는 1위를 항상 지켜왔었습니다. 제주도 땅 이런 쪽에서. 근데 이제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잘하시는 분들, 잘생기신 분들, 말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 못하는지 유튜브 이렇게 화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어색하기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유튜브들을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그분들 얘기에서는 명확하게 돈을 이렇게 쉽게 벌게 있다고 얘기해준 유튜브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해서 얘기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 옛날에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부지기수에 이렇게 그냥 농부들 있잖아요. 땅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뭐 하셨을까요? 그분들이 농사지어갖고 큰 수익이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땅 가지고 빚 없었을까요?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가지고 견디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게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앞에 시장은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찍어놓은 것들이 괜히 이렇게 막 올려놓은 게 아니가요. 제가 나름 투자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상황을 보면서 왜 관광지가 중요한지 그런 것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저를 믿고 하신다 하면 그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법. 누구나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작은 부자 아닙니다. 누구처럼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뭐 그런 부자 아니에요. 10년 모아갖고 1억 모아갖고 뭐 하실 건데요? 저축해갖고 1억 모아갖고 어떻게 하실 건데? 저는 그래갖고 뭐가 답이 나와요? 10년 후에 1억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해갖고 한 30년 만에 3억 모으셔갖고 나머지 잘 살아가시겠어요? 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뭐 이렇게 10년 만에 1억씩 쓰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다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나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사업했었습니다. 유학원 쪽에 한 20년 했는데 제가 그쪽 업종에서는 다섯 손가락은 뭐 좀 그렇고 한 10손가락 안에는 뽑혔던 것 같아요. 수익 내는 걸로 뭐 규모로 놓고 보면 제가 크게 하신 분 많았지만 나중에 사업 정리할 때 좀 이렇게 이제 수익 낸 거는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잘했던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는 손에 쥐고 간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버는데 안 될 때 그러니까 10년 번 거를 한 1, 2년 안에 3년 만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2, 30년 잘해도 이렇게 한 5년 안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잘 될 때 계속 투자를 해 나가요. 계속 확장을 해 나간다고요. 근데 안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1억 벌었었을 때 더 확장해갖고 이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확장 하는데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내 규모가 지금 100억을 만약에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비가 한 6, 70억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뭐 뭐 경비가 저기 9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억씩 남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안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얼마를 손해봐야 되냐면 90억에서 한 40억씩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그래요. 손해볼 때는 남길 때는 한 10억을 남기고요. 100억 매출이라고 하면 손해볼 때는 40억씩 손해볼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씩 10년 벌어봐야 뭐 이렇게 100억이잖아요. 근데 40억씩 3년 손해보면 12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업에 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 시장이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하염없이 버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 날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의 특징은 그래도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토지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래저래 처리하고 사업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토지 없이 했던 사업들은 있잖아요. 다 빈 깡통으로 나오거나 빚만 가지고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방법으로 부자 되시려고 하시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인가? 여러분의 지능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뛰어난 사람들하고 주식 투자해갖고 머리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가? 기관 투자자들하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실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포카 얘기해서 죄송한데 포카나 뭐 이렇게 노름해 보시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근데 주식 투자는 나보다 돈 훨씬 많은 기관 투자자하고 싸움하는 건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주식에서 100억 벌었다 하면 자기 자랑해요. 근데 땅 100억 부자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몇 명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농부들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농부가 갔던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갔던 길은 자기 자본 10분의 1로 그 다음에 은행 자본을 이용해서 시간에 투자한 겁니다. 제가 안내하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기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세요라고 하니까 고대에서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 대주기로 했고 아프면 이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8억이나 하네요. 근데 이것도 학교에다 기부한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기부처로 고려대 선택한 이유는 뭐 이렇게 이제 고려대 나왔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400억 기부를 하면서 이제 보통 보면 기부는 나는 가지고 평생 고생해서 했는데 과연 고려대가 잘 쓸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제 고려대 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건물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지어서 그 이제 수익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봤던 유튜브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그냥 뭐 제가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이게 위험해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크게 하다 보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크게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이제 커지는 면이 있는데 제가 이쪽에서 모토 자체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10년을 투자하면 30억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이자 100만 원 정도만 잡으면 한 달에 이자 100만 원만 이렇게 내면서 10년을 버티시잖아요. 충분히 30억 만들 수 있습니다. 30억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억 정도? 공부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고 하시면 그 와중에 고통스럽냐? 절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본인이 월급 받으시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방법은 그냥 대출 70% 나오는 땅을 사는 거예요. 3억짜리 그러면 2억 정도가 나오죠.
1억은 본인 돈이 없으면 신용으로 빌리는 거예요. 개인 신용으로. 그러면 이제 3억이 해결되는 겁니다. 3억 이자가 100만 원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럼 내면 내가 한 1년, 2년 정도 내고 있으면 나머지 1억 정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요. 땅값이 올라서.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그냥 은행에 차고 박아 놓으시면 돼요. 처박아 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걔 10년 이자 내고 남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그냥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사시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는데. 근데 일하다 보면 잘릴 수도 있죠. 은행에서 추가 대출 몇 억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 투자입니다. 물론 기획부동산에 속아버리시면 안 돼요. 기획부동산은 여러분 투자의 5년에서 10년치를 먼저 가는 곳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저 기획부동산에서 11번 속았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멍청해서 믿음이 좀 좋아요. 그냥 사람 말을 잘 믿고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엄청 못해갖고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들보다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실패를 다 겪어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돈 벌고 싶으시면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죠? 시간도 돈인데 그러니까 유튜브 저도 시간 많이 투자하는데 이제 저 가족들 보면 안타까운 게 그냥 즐거움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사람이 즐거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되는 거나 돈 벌 수 있는 걸 유튜브도 보셔야 돼요. 에? 그러니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유튜브를 보셔야 되는 거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들에 그냥 내가 보기 좋아서만 본다. 이 말 듣기 좋아서만 본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특별히 알려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잖아요. 저도 그분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것들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도 많이 배워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투자 숫자나 투자 수익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그분들 것 통해서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저 믿고 여러분이 하시면 부자가 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 하셨고 농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그럼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방법이니까 제주도 토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토지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 오랜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구독 부탁드립니다.